오늘은 체순환 운영 과정에서 제가 경험을 했던 어떤 이벤트에 관련돼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뭐 저희 병원에서 발생한 일은 아닌데, 제가 이 다른 병원 지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모 병원에 가서 경험했던 아주 황당 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좀 비슷한 게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다행히 저희 병원은 아니었는데, 많이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그때 이제 어느 모병원에서 체외순환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에올트 타입A 이 다이섹션이라서 이제 토탈 아치 리플레이스먼트를 이제 시행하는 이제 이런 환자였는데, 뭐 캐놀레이션은 보통 아치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스터넘을 여니까 이제 RA에 뭐 투스테이지 뭐 캐놀라를 삭관을 하고, 그다음에 뭐 피모랄 아테리나 아니면 이거와 같아서 이제 엑실라리 아테리를 이제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뭐 피모랄 아테리로 하거나 두 개 하는데, 이게 그때는 언제 어디다 캐놀레이션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일단은. 하지만 뭐 엑실라리였던 뭐 피모랄 아테리였던,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투스테이지를 이용한 이제 RA에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제 체외순환을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다음에 이제 다이섹션 수술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26도씨에 이제 체온을 이제 유지를 하라, 보통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온을 낮추는 과정에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과정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체온을 낮추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이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터가 갑자기 이 전원이 나가버리면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옆에 있긴 했는데 잘 한번 해놓고서 잘 보지 않고 이제 리저버를 주로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리저버의 볼륨이 이제 갑자기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보통 이 정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뭐 토탈 서큘 어레스트를 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저버 볼륨이 이 정도에서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했고, 왜 갑자기 드레인이 이렇게 잘 되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레인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펌프가 아예 꺼진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 일단 꺼졌기 때문에 이제 리저버가 일단 상승을 하게 되고, 볼륨이 펌프가 이게 이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센트리퓨갈이, 그래서 완전히 이게 블랙아웃 되고, 그래서 원인이 뭔가, 그래서 다시 전원을 빨리 켜라 그랬더니 전원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자체도 안 들어오고, 이 자체가 이제 장비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이제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방전이 돼서 이제 전원 코드만 빠져도 꺼지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켰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있던 항상 빨리 가서 익스터널 모터를 가져와라. 얘에 맞는 이제 익스터널 모터가 있습니다. 항상 펌프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뭐 저희 병원에도 항상 제 뒤에 항상 익스터널 모터가 이렇게 항상 뒤에 바로 있으면 바로 잡아서 빼서 만약에 꺼지게 되면 운용할 수 있도록 익스터널 모터를 가져라고 했는데, 이제 익스터널 모터도 이제 없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배도 거기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장비를 전체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익스터널 모터를 찾지를 못했다고 해서 아마 분실을, 전에 계시던 분이 아마 분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모터가 없으니까 센트리퓨가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보통 이제 저희 병원이나 제 후배들 보통 있는 병원에 가게 되는데 거의 루틴으로 이제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합니다. 롤러 펌프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롤러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KBG에서 이제 OP캡을 뭐 시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응급으로 이제 온펌프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서, 이 센트리퓨갈 설치보다는 이제 이렇게 롤러 펌프를 설치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뭐 이걸 한 5분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말고는 이제 거의
보통 이 롤러 펌프는 거의 루틴으로 이제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꺼져버리고 이게 다 블랙아웃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켜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익스터널 모터가 있었으면 이걸 빼서 익스터널 모터에 낀 다음에 이제 소수동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러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익스터널 모터까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아산이라던가 뭐 삼성, 뭐 세종, 뭐 이런 대형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펌프가 또 하나 있으면 뭐 당연히 괜찮았겠죠. 근데 이거 한 대밖에 없는 병원이고, 그래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롤러 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다들 병원에서 그러시겠지만 이 튜빙 그 커스텀 튜빙 팩 안에 그 이제 2분의 1, 이제 이쪽은 실리콘이겠죠. 이제 2분의 1 인치의 라인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커넥터가 연결이 돼서 이제 8분의 3, 8분의 3에서 이 메인에 이렇게 걸 수 있는 라인이 이게 그 포장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단은 이제 그거를 이제 블랙 아웃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나중에 이제 체외순환 관련된 이상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제일 먼저 이게 펌프가 나갔던 이게 말펑션이 일어나서 이게 돌아가지 않던 어떠한 원인이 됐던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처음에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서전한테 보고를 해서 펌프가 이제 멈췄다, 펌프가 체온을 내리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제 펌프가 멈췄다 얘기를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A라인은 클램프를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볼륨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자체가 여기서 추진력 RPM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라인에서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라인에서 이 백플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비너스에서도 빠지겠지만 아테리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너스보다는 아테리에서 빠지는 볼륨이 훨씬 많습니다. 압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빠지고 하니까 이제 리저버가 이만큼까지 거의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클램프 해야 돼. A라인도 클램프를 해야 되고 비너스도 클램프를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일 먼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든 말펑션이 일어나서 리저버의 볼륨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A라인을 클램프를 하지 않으면 이 A라인에 에어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가 이 라인에 다 에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A라인을 제일 먼저 클램프하고 그 다음 비너스 라인을 클램프하는 겁니다. 비너스 라인은 클램프를 안 해도 A라인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라인을 클램프를 여기를 하고 비너스도 클램프를 하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익스터널 모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롤러를 이제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이제 일단 걸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이렇게 걸어서 라인이 이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잘라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얘를 이제 아웃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고, 이제 힛 익스체인저로 들어가는 라인을 하나 자르고, 클램프를 어디 해야 되냐면 이것도 항상 루틴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군데를 잘라야 되는데 이제 라인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으면 여기 이제 익스터널 모터로 힛 익스체인저로 들어가는 2분의 라인을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클램프를 4군데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를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피도 너무 많이 나고, 이제 그래서 여긴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기를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롤러의 방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롤러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제 시계 방향에 따라 병원마다 틀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드레인되는 라인을 여기 클램프하고, 이제 여기 클램프하고 4군데 클램프, 저쪽도 마찬가지 여기 클램프하고, 저쪽 반대쪽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클램프해서 여기 자르고 뒤에도 자르고 얘를 이제 분리해내고 여기 이제 설치한 라인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다 에어겠죠. 여기도 오클루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오클루전을 얘를 풀러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클루전을 해야 됩니다. 롤러는 이 롤러 펌프에 이 레이스
웨이에 들어가 있는 라인이 2분의 1 이제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오클루전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오클루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뭐 이제 오버 오클루시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루시브가 있고, 언더 오클루시브가 있는데, 이 적정선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오버도 문제가 되지만 언더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가장 적정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0대 1대 1의 법칙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30인치 이상의 높이에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30대 1대 1이라는 거는 이제 이 물의 높이와 이 펌프의 그 제일 낮은 높이에서 이게 30인치가 이제 돼야 되고,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롤러에, 여기 보면 이제 롤러를 이격을 조절할 수 있는,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산스고, 뭐 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카토도 있고, 여러 가지 리바노반의 스타카토도 있는데, 이제 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1분에 이 물이 1cm 가는 이제 이 속도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오버와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오클루시브와 이제 언더와 이렇게 봤을 때, 오버에도 문제고 언더도 문제가 되는데, 이 상태가 이제 30대 1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 롤러는, 그 롤러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병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롤러 펌프를 설치했을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롤러가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나 메인에서의 이 롤러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환자한테 그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오클루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적정한 오클루전을 시행을 해야 되고, 너무 오버로 되는 것도 안 좋고 언더로 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너무 오버 오클루시브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너무 이 타이트하게 밀어서 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제 그 터질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팔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런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언더 오클루시브는 또 뭐가 되냐면, 물론 혈액 손상도 같이 이제 되겠죠. 너무 심하게 눌려서 돌아가니까. 언더 오클루시브도 이 터뷸런스 플로우 때문에 이 혈액 이제 일단 플로우 자체가 그 정확한 플로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4000ml를 줘야 되는데 분당, 근데 언더 오클루시브의 경우에는 4000ml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4000이라고 주지만 4000에 모니터에 표시되지만 이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로우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터뷸런스 플로우가 형성이 됩니다. 터뷸런스 플로우에 의해서 또 혈액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체외순환을 운영할 때는 이 방향성과 그 다음에 이제 오클루전을 항상 이거를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셋업을 할 때 항상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뭐 벤트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 루트라던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롤러 펌프도 다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맞춰야 됩니다.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면 이 벤트의 경우에는 거꾸로 바로 공기가 심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뭐 즉각적인 에어 엠볼리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인지를 하고 롤러 펌프를 설치할 때 꼭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르고 이제 이렇게 라인을 연결을 했겠죠. 이렇게 롤러를 걸고 이렇게 연결을 이쪽도 걸고, 그럼 얘는 이제 떼어내고, 이건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 연결을 할 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연결할 때 아무것도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분의 3, 이 스트레이트 이제 스트레이트 커넥터를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개를 잘라야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서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만큼이 다 공기가 차 있을 겁니다. 뭐 천천히 해서, 또 다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시간에 뭐 그거를 여기를 잘라서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라인에 뭐 여기를 이쪽 클램프 되어 있는 걸 풀러서 이 피를 좀 채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빠르게 준비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이 완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른 다음에 잘라서 연결을 하고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연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 그림을 여기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비너스 라인 잡혀 있고,
이제 A라인도 이렇게 잡혀 있겠죠. 다 잡혀 있어야 되는 항상. 안 잡혀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리서큘레이션 라인인데 이 A 라인과 이제 이 A 라인과 비너스 라인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이제 리서큘레이션 라인입니다.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없는 병원들도 좀 있는데 이거는 꼭 항상 제 생각에는 꼭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A 라인과 B 라인을 연결하는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RAP라는 RAP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RCP라고 합니다. RCP, 레트로레이드 세레브럴 퍼퓨전도 여기서 옛날엔 이렇게 해서 피를 거꾸로 해서 이제 SBC에 캐뉼레이션 한 데다가 이래서 머리 쪽으로 이제 그 산소화된 혈액을 그 공급해주는 이제 RCP라는 것도 시행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다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이런 리서큘레이션은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 이 펌프 회로에서 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만드셔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병원에도 다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프라이밍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가 클램프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클램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풀읍니다. 이제 오클루전을 시행을 하고 다 푸른 다음에 얘를 이제 롤러를 돌려서 그러면 롤러가 돌아가게 되면 볼륨이 이제 혈액이 따라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클램프 이 리서큘레이션 완전히 풀어야 됩니다. 완전히 풀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리저버에 있는 볼륨이 이렇게 롤러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도 같이 들어갈 텐데 그때 여기 보면 이 옥시네이터에 에어를 뺄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연결되는 라인인데 이것도 클램프를 풀러서 이 옥시네이터 쪽으로 에어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일로 나오는 에어도 이 아트리얼 필터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열어서 그래서 플로우를 좀 높게 해서 이제 에어를 이제 우리 이제 프라이밍 할 때 에어 틀듯이 좀 정확하게 털어 줘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턴 다음에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공기가 이 라인 여기에 이제 롤러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라인을 공기가 없이 다 이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제 이 옥시네이터에서 연결되어 있던 라인을 이제 클램프를 또 해야 되겠죠. 여기가 열려 있으면 이제 환자한테 피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클램프가 되어 있고 여기에 클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테리를 풀고 이제 롤러를 이제 정상 순환으로 돌려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비너스를 풀러서 이제 드레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최소한 5분 이내에는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제 응급 상황들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게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왜 저한테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꼭 해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펌프가 멈추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만약에 이제 뭐 익스터널 모터만 이렇게 있었다면 얘를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고 뭐 수술에 지장이 없이 그냥 이제 밑에서 천천히 한 명은 돌리고 한 명은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됐는데 이제 익스터널 모터도 없고 펌프 리저버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A라인을 바로 잡았고 바로 보고를 했고 비너스도 잡았고 순환 자체가 환자한테 이제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체온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체온은 뭐 한 30도 정도 됐었는데 26도까지 떨어뜨리는 이제 과정이었으니까 그래도 저체온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행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뭐 처음에 5분도 이거 뭐 껐다 켰다 안 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응급상황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교체를 해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서 꼭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체크리스트 프리바이패스 체크리스트를 꼭 항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다 있습니다. 이 배터리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뒤에 그 전원을 한번 빼본다던가 이래서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배터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는 이 전원을 껐다 켜도 잘 금방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 할 때는 더, 이제 저같이 이제 혼자 하는 병원에서는 더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이런 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한테도 그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헤파린을 이제 뭐 K당 300ml를 보통 주죠. 이게 주는데, 이거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통 센트럴에 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어디에서 그 페리페랄에 줬나 봅니다. 페리페랄에 줬는데, 이게 이제 ACT를 이거 뭐 또 서전 탓하면 안 되는데, 서전이 하도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 빨리 돌리자고 그래가지고, ACT가 이제 진행되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바로 ACT 값이 보통 480초, 뭐 400초 이상은 뭐 다 넘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계 오류인가 뭐 이러면서 다시 했는데 안 나와서, 뭐 다 아시겠지만 헤파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체외순환 가동은 즉각적인 다클롯입니다. 이게 다클롯됩니다. 이렇게 클롯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행히 뭐 수술 시작이니까 클롯이 됐어도 뭐 혈액이 이만큼 빠져나온 것만 해결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이런 어떤 루틴들이 있는데, 그런 루틴들을 지키지 않으면 꼭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프리바이패스 이 체크리스트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고, 체크리스트 그 항목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꼭 확인하고, 그걸 체크하기 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셋업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다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후배들한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꼭 하라고 얘기를 꼭 하는데, 뭐 대부분 안 하는 데도 많고, 실제적으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혼자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꼭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자 한다는 게 이렇게 되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는 뭐 다행히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안 생겼던 일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병원에 가서도 이제 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신속하게, 그리고 2명이 있었으니까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다 진행을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평소에 겪어보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정말 그 손발이 다 떨리고 온몸이 다 떨립니다. 한번 이거를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위에서도, 서전 쪽에서도 상당히 재촉이 되게 심하고, 뭐 심지어 욕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이런 체외순환 관련 이상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꼭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이거 말씀드릴 때 꼭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른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환자가 걱정이 되죠. 5분 동안 체외순환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체온은 30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고, 이제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의 이제 멘탈이 다시 어떤지, 이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뭐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환자 다행히 잘 깨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좀 다행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렇게 온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뭐 저도 막 욕도 하고, 뭐 왜 확인 안 했니, 강호 이거부터 확인하라고 뭐 이랬는데 왜 확인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뭐 욕도 하고, 막 저도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뭐 실제적으로는 급박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엄청 정신이 하나도 없고, 끝나고 나면 뭐 손발 다 떨리고, 뭐 등에 땀도 나고 막 이러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꼭 장비 점검 잘 하시고, 특히 이 배터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관련돼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좀 이 펌프가 뭐 2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배터리 꼭 다시 한번 교체를 하거나, 어느 정도 배터리 수명이 남아 있는지 꼭 담당자를 불러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그 제가 경험했던 과정인데 이제 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어떤 순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거를 다시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이제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꼭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BCD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블러드 카드 플레저도 펌프를 멈춰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멈춰 있어서 여기가 순환이 되지 않는데 BCD가 만약에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면서 이 옥시네이터 에어가 훅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그림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꼭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이제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